문재인 정권이 임기 말 알박기를 아주 엄청나게 알박기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바뀌었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안 되겠다. 확실히 최근에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말뚝을 뽑기 작업에 적극적으로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특히 고위직들,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방이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석현 평통수석 부의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그리고 법무부에도 이상갑 법무시장 민변 출신입니다만, 대검에도 한동숙 감찰부장이 진적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그동안 버티던 사람들이 슬슬 사표를 내기 시작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관계없이 어떤 중립적으로 일할 사람이 중립적인 자리에 있었으면은 이건 필요 없죠. 그대로 있어야죠. 그게 맞고. 하지만 지금 민주평통이라든가 그건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아닙니까? 대통령 의장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지금 윤석열 정권은 대북관계라든가 이런 철학이 완전히 다른데. 통일정책 철학이 그러니까요. 이런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 하는 기관에 장들이 나 임기 보장돼 있어. 이러면서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심한 말 후한 무치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정권 바뀌자마자 나하고 대통령 철학이 다르니까 나는 못 있겠다. 사퇴하고 나가야죠. 그래야 되는데 뭘 감사를 하느니 무슨 온갖 압박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얼굴에다가 먹칠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나간 거다. 윤석열 정권 똑같네? 마치 환경부 장관 이런 거 쫓아내듯이 그럼 똑같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있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국민이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이 뽑아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하는 사람이 자기 철학에 맞는 사람들하고 일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이제 미국에서 포이즈 시스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대통령이 바뀌면 한 5,500개인가 정도의 자리가 바뀐다 그래요. 거기도 물론 중립성 운운하면서 임기 보장 운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대통령하고 철학을 달리하면은 그리고 미국에서는 공직에 대해서 있죠. 엄청나게 그 비중을 두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의 공직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면은 미련이 없어요. 오로지 대통령하고 철학이 같으냐 틀리냐만 기준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고위공직자, 특히 대통령이 알박기 대상인 공직자들은 소득을 창출하는 자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 한다는 게 결국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런 철학이 다르다면 스스로 나가는 거죠. 거기서 월급 더 받아가지고 몇 푼 더 받아가지고 뭐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 것도 아닌데 그 어떤 양심을 속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랬던 그런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건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난 대통령하고 철학이 다른데 마치 겉으로 아무 일 없다는 천년 그게 양두구육이네 진짜. 그 양두구육이죠. 그렇게 한다는 거 그거는 양심에 반하는 일이고 그래서 좀 뒤늦었지만 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한 사람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평통수석 부의장이고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여기는 부총리급의 대우를 하는 자리에 명예직이죠. 김무성 전 한나라당인가 하도 뭐 이건 오래돼가지고 옥새를 나르샤라고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대표가 내정이 됐다는데 참 정치인은 꺼진 물도 다시 봐야 하고 죽었다 살아나는 것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정치인이라는데 정말 김무성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력이 참 좋으시네요. 전에 수산업자한테 크게 당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뭐 평통수석 부의장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좀 자문기 구성이 강하고 명예직 기사죠. 예. 그리고 또 이 뭐 평통수석 부의장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좀 자문기 구성이 강하고 그리고 또 이 뭐 평통수석 부의장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좀 자문기 구성이
이 장관 자리라는 것은 독임제가 있는 거고 그냥 무슨 이 법무부 장관 이렇게 혼자 장관하는 게 있고 위원회 장관급에 이제 위원회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라든가 뭐 권익위원회라든가 금감위원회. 그런데 이게 인권위원회라든가 여가 지금 바로 한사격 방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런 자리는 장관급의 자리거든요. 사실상 장관입니다. 집행기관이고 이런 자리는 완전 정무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끝까지 뭐 모르쇠로 버티고 있고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중립성하고 네. 임기 보장인데 그 사람들이 중립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요. 진보라는 거 하나로 지금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진보로서 진보 활동을 하니까 그 진보 쪽인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해 준 사람인데 지금 와서는 마치 본인이 중립적인 사람인 것처럼 원래가 그런 것처럼 딱 양도구역을 딱 걸어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뭐 권익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방통위 같은 경우 있죠. 우리의 언론 환경이 지금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인지 본인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지금 공중파 있죠. 여기는 완전히 그 제가 뉴스를 가끔 듣습니다만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 언론 환경은 완전히 진보 일판입니다. 일색입니다. 아니 진보 때 거기에 충성했던 임원들이 사장부터 다 그대로 있고 거기는 노영 방송이라고 할 정도로 노조가 어디입니까? 민노총 산하 아닙니까? 언노련이. 언노련. 그 사람들이 다 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언노련이 있을 때 그러니까 보수 정권일 때나 언노련이 힘을 가진 게 좋아요. 그 이제 사장을 보수 정권에 임명하니까. 그런데 진보 정권에서는 그 편성하고 실제로 하는 쪽도 진보, 그 다음 사장도 진보. 그러니까 이 언론이 편파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이 정말 저는 있죠. 제정신을 가진 언론. 진짜 언론이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언론이면 있죠. 뭐 어떻게든 좋습니다만은 우리 언론들은 어떤 밥그릇 싸움, 그 다음 그 한쪽을 편들어서 자기들이 계속 어떤 주도권을 가지는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진 언론이거든요. 일반 민노총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저는 우리나라 그 진보 쪽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 이게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하는 사람 되게 많지만 이게 정말 우리 국민을 갖다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한 민주운동이 아니고 민주라는 탈을 쓰고 보수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사회적 권력 이런 걸 뺏어내기 위한 민주화 운동이거든요. 저는 이 남미의 뭐 옛날에 우루과이 대통령 이름도 말씀했지만 그분이 민주화 운동으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돌아갔을 때 오두막집에 20년 된 중고차 한 대 가졌었어요. 그런 대통령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민주화 운동 했다면 끝나고 나면 전부 다 호의호식을 해요. 그게 과연 서민들을 이해한다는, 서민들을 갖다가 인간답게 살게 만들겠다는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서민 위에 군림하는 신귀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아까 그 방통위원장 이런 거 쭉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 방송계의 중립성 이런 걸 위하는 방통위원장인지 아니면 기득권을 갖다가 진보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인지 모르는데 모든 걸 떠나서 있죠. 특히 방통위야말로 진짜 중립적인 인물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방통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그냥 결사적으로 과방위를 차지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청래가 차지했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니 이 언론 환경이 바뀌기는 저는 쉽지 않으라고 한참 안 보고 바뀌고요. 특히 전현희 권익위원장 최근에 지금 이 사람도 재선 의원 출신의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답게 계속 정치적 발언을 하니까 하더라고요. 한덕수 총리가 공직자가 정치를 너무 입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좀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부당한 정치 감사부터 그만두라고 하세요 하면서 본인은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렇게 있는데 압력을 받다 보니까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엄살을 또 엄청나게 떨어가고 제 생각에
무섭고 두렵다는 거예요. 진짜 무섭고 두려우면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기 총리 보고 감사 같은 거 집어치워.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그 국민 권익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관들에서 직원들이 좀 나가기를 원하고 있대요. 자기 그러니까. 위원장을.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이 직원들이 왜 그런 말 하냐를 전현희 위원장은 예? 부당한 감사가 들어와가지고 괴롭히니까 자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고 그 눈물이 난다고 눈물이 아주 그냥 피해자 그래가지고 코스프레에다가 참 감성 발휘를 지금 뭐 잔다르크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됐어요. 있더라고요. 참 역시 정치인은 다르다. 예. 그런 느낌 받습니다. 자기 이제 나와서 또 정치를 해야 하니까 내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투쟁하고 나왔다. 핍박받은 정치인. 그리고 이제 2024년 공천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투쟁했는데 저는 출시하지요. 그건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예. 청구서 낼 예, 것 아닙니까? 청구서를. 이재명한테. 그렇죠. 알았죠? 예. 내가 지금 계속 투쟁하고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그래 자기가 그럼으로써 이게 양두구육입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그럼으로써 윤석열 얼굴에 네. 먹칠을 조금 더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저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예. 아무리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해임을 못 시키냐 이거야. 해임을 해버리겠다. 너거는 정권이 바뀌었고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그런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해임시키겠다. 이러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이완규 법제처장이 대통령은 정무직에 대해서 해임 가능하다 이렇게 요건해서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마 설치법이 있을 겁니다. 예, 물론 더 거기에 이유가 보면은 있죠. 아마 위원장, 위원에 대한 어떤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해당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아니 정무직이니까 장관급이니까. 정무직이라도 이게 이제 그 행정부의 장차관들, 예. 정무직 아닙니까? 이거는 뭐 대통령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까 위원회 장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합의제 기관 아닙니까? 합의제 기관의 장관은 좀 힘듭니다. 예. 그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이제 지금 고 교수님 들어서 금방 들어서 제가 하지는 못하지만 합의제 장관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본인이 예, 그렇죠. 이건 양심에 맡기는 문제예요. 예, 물러나야죠. 그럼요.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것 자체가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고 내로남불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 알밖에 해놓은 건 말뚝을 그냥 착착 뽑아내야 하는데 그래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 온갖 천재 그러니까요. 다 알박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공기업은 뭐 지금 이것은 아주 드러난 장관급이니까 얘기고 실질적으로 감사, 뭐 이사, 뭐 일을 하는데 그런데 다 알박기를 하고 있. 아니 언론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언론계만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데도 똑같은 사정이죠. 언론계 진짜 드러나니까 아는 거지. 예. 국가 공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참 이번에 본격적으로 좀 이 윤석열 정부가 이 대목복귀에 나선 것 같은데 좀 성과를 거둬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